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4%대 오름세, 코스닥은 0.6%대 오름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미증시는 현재 실적 장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의 호조 속에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0년 3월과 현재는 다르다면서 경제 재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점, 그리고 현재 확산세가 심각한 영국에서도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도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대형 기술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5%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0.6%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2,991선까지 의미 있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상 상승은 0.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 0.7% 상승하면서 78,7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1%대 상승 마감한 바가 있고 오늘도 반도체 섹터 강한 흐름이 연출된다면 78,000원 그리고 79,000원대까지 회복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예측가 보시죠. 네, SK하이닉스 어제 3%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2%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는 12만 7천원 선에서 시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고요. 또 실시간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활발한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1% 내외에서 상승 출발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 시장이 지수를 이끌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기술주, 리오프닝 관련주들, 에너지주, 금융주 너무 다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강세장이 오늘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 MSCI 인덱스 한국 펀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하단 자리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려면 같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삼성전자하고 주가의 흐름들이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세 때의 상단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지지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3,1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보다도 먼저 봐야 될 부분은 3,040에서 3,050포인트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0.8%대 밀려내렸다가 아래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020포인트, 121선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1차적인 타겟팅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필요가 하죠. 상승을 해주려면.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의 흐름들은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갭상승을 하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78,000원대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지금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거래대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대한 추이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22년도의 성장 섹터들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IT 섹터들, 특히나 반도체 쪽 섹터들은 내년도에는 필히 한 종목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반도체 쪽 섹터는 한 종목당은 무조건 좀 포트로 구성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고 싶다라면 배당락세, 그때라든가 이런 28일 날 양도세의 마지막 날이죠. 28일 날 종가 기준을 좀 매수를 해본다라든가, 아니면 원리락을 당하고 난 이후에 10초가 부분부터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여전히 종목장으로 계속 순환이 좀 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IT 쪽 섹터들이 먼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 미국 시장이 좀 좋았던 것처럼 한국 시장도 좀 좋으면 좋은데, 시초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체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크론에 있어서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관련주들, 장비주나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비 쪽 섹터인 원익 IPS라든가 아니면 SNS텍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갭상승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여기서 바로 치고 V자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테스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지만 주가는 탄력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PSK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DDR5라든가 기판 관련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해상풍력 쪽을 찾아서 바다로 가는 건설사들이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보폭을 좀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SKD&D 같은 경우는 전날 대량 거래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분을 블록딜로 좀 시간에 매각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우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대우건설과 차트의 모양새를 좀 비슷하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각 MNC는 건설사는 아니지만 풍력 쪽에 있어서의 가장 견조한 그런 모습들, 차트의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늘장에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신택입니다. 기판 쪽 관련주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이제 또 추가적인
하강세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21선 자리대를 지지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원익 QNC도 있습니다. 소재 쪽에 있어서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내년도에도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만큼 고점 자리대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보시고요.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22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뉴욕 증시 상승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해지면서 오늘은 하락 우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1,19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환율이 좀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전일 조정세가 나타났던 테슬라와 리비안에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4%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리비안은 7% 상승 마감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 흐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중에 하나인 야말 유럽 가스관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 에너지주 강세 보였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천연가스와 WTIU 활발하게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9%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700원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주는 모습이고 200원가량 더 올라간다면 79,000원 돌파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더 큰데요. 어제도 3% 상승 마감에 성공한 바 있고 오늘 2.4%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전일 대비 3,000원 올라가고 있고 현재 주가는 12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8%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습니다. 현재 1.2% 떨어지면서 91만7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0.4%, 삼성 SDI가 0.3%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좀 떨어졌던 LG화학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주가는 64만 3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동차 대표 종목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0.9%, 0.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0.7%대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996선까지 회복하면서 3,000선 돌파까지 단 4포인트를 남겨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전일 대비 7.5포인트 챙겨가면서 현재 1,0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양지수 단단하게 하방 지지해주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300억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와 LNF, 테슬라와 리비안의 이 급등세로 인해서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오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NF가 3.5%, 에코프로비엠이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표 종목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도 각각 0.6%,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번 주 내내 보합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 등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화이자도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위메이드도 개인주들 따라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2.4%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17만 5,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관련 종목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가상화폐가 상승하면서 수혜를 얻는 종목으로 또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부터 종목별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4개 투자 조합으로 한 1조 2천억대 운용 자산에 이제 운용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에 진입하거나 시장이나 기술 혁신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IT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나무, 그다음에 직방, 에코마케팅, 플리토, 야나두,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페이지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미 성장한 기업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 두나무입니다. 그래서 두나무는 국내 최대 규모인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외에서는 이미 10조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이보다 작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무려 60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나무는 나스닥을 상장을 하게 되면 코인베이스보다는 좀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에이티넘이 두나무 지분을 약 7% 정도 가까이 보유 중에 있는데 장외가로 봐도 평가 금액이 한 6, 7천억 정도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티넘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00대임을 감안을 하면은 두나무가 왜 중요한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3분기 매출액대가 2조 8천억대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조 5,900억, 당기순이익이 1조 9,900억인데 예상 세금만 1조가 넘습니다. 매출이 2조 8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 5,900억. 말도 안 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제일 돈이 많이 번다라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되면 올해 4월 7,480원을 터치한 후에 약 마이너스 43% 정도를 하락하고 4,0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10월부터는 저점을 좀 높여서 5,000원대 이상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망 자체는 좋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가에서부터 한 4,300원 그 횡보 라인까지 좀 넓게 보시면서 물량을 좀 모아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TNL인데 TNL은 이제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으로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이제 의료용 분야에 적용하여 창상 피복제와 정형외과용 고정제를 이제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상 피복제를 지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향후 창상 피복제 기술을 활용하여 지혈제나 마이크로 니들, 그다음에 패치용 전자 채용계 등을 이제 개발 그리고 이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3,700억대로 올라왔고 코스닥 253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수가 812만 개 중에 대주주가 이제 한 47%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장하고 계속 하락했다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이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으로 61,000원까지 찍었고 조정을 좀 받은 후에 어제 10%대 상승을 좀 했는데 TNL이 이제 210억대 규모의 마이크로니들 트러블 케어 패치에 대한 공급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결 매출 대비 52.7%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공급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고 유럽 전역에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도 매출 고성장에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거고 그 향후에도 이제 전망이 좋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업체다 라고 좀 짤막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사실 좀 많이 내려오면은 땡큐죠. 사실 이런 기업들은 성장세가 있는 종목들은 내려와 주면은 고맙다 생각하고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SK 디스커버리입니다. SK 디스커버리는 이제 SK 가스그룹의 지주사로 자회사인 SK 건설이나 SK 가스, SK 신텍 등을 또 보유 중에 있는데 이 외에도 이제 SK 케미칼 주가와 같은 그 유력 SK 그룹주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SK 그룹의 이슈가 있을 때 SK 디스커버리의 주가에도 빠르게 반응이 좀 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SK 디스커버리 주가와 함께 좀 봐야 될 SK 그룹주들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SK 바이오팜이라든지 SK 하이넥스 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 디스커버리 주가가 이 같은 SK 그룹주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관계사이기 때문에 여러 그룹사들의 호재와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장 주식 수도 2천만 개 정도 되긴 하지만 대주주와 기타 보유자 현황을 좀 봤을 때는 유통 물량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입 부분에서는 기간이 10월 중순부터 어제까지 단 며칠을 제외하고는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어제는 이제 자회사 SK가스가 보유한 SK D&D 주식 전량을 매입해서 친환경 소재, 그다음에 바이오 등 미래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힌 상태라서 전망 자체는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내용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이제 대부분 그 그룹사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따라 흘러가고 있으니 사실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좀 물량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준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2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각에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현재 시장 반도체 업종이 강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소부장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휴대폰 등 모바일 응용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니만큼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현재 시장에서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설계와 개발만 담당하는 팹리스 기업인데 앞으로 향후 5년 내로 전 세계 팹리스 1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8%대 급등 보이고 있고요. 6,7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제주 반도체 최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11월 말에 5,170원부터 7,430원대까지 터치한 후에 약간의 내림세를 보였는데 다시 한번 좀 의미 있는 상승세로의 양봉이 오늘 좀 떠준 것 같고요. 현재 7.96%대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 매수세를 꾸준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드래곤 플라이 제3자 유상증자 이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운영자금 한 100억 원 가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상자는 최대 주주인 시스웍이고요. 드래곤플라이 측은 이 시스웍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고 또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선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3자 유상증자는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드래곤플라이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7%대 급등 보이고 있고요. 3,76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드래곤플라이도 11월 말쯤에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5,050원대 터치하고 계속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요. 오늘 장 초반의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한 윗꼬리 형태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양봉의 흐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대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FSN입니다. FSN도 저 사이칸 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주식 전량에 대해서 보호 확약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SN이 최근에도 시세가 몇 번 나온 종목인데 이렇게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이칸 홀딩스가 FSN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이칸 홀딩스는 1세대 게임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김정일 회장이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12 전환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칸 홀딩스는 최근에 플레이 투 언 그리고 NFT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일본의 상장 기업 컴시드의 최대 주주기도 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식 속에서 FSN은 최근에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1월 말 7,720원대 터치한 이후에 13,900원 터치했고요. 꾸준히 13,000원 위에서 주가 흐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양봉 뜨고 있고 오늘도 견고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대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데 어제는 상한가를 이제 두 종목을 잡아낸 쌍두마차 민경철 전문위원이고요. 네. 자, 오늘은 SPC 스탠스라는 종목 장중에 상한가를 또 잡아낸 상한가의 상상에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장중에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개 말이 좀 길었는데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시는데 어제는 두 종목이나 상한가에 도달시키신 도달을 성공, 예견하신 그런 전문가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어제 같은 장 속에서 이렇게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잡아내신 것이 참 대단한데 오늘도 그런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지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6%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0.65%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약간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수 속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자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 종목별 시그널 함께 챙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매매 시그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의 붐이나 우리 주유소 게임이나 석영의 부장들이나 찍어드리는 종목들 이번 달에만 상한가 5종목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 전망에 대한 조금 약한 브리핑 정도의 그런 포맷인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문의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이제 주가 전망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 1.5% 79,000원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4%대 급등하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플러스 10%대 급등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약 121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66조,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90조로 마이크론의 시가총액보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즉 마이크론이 시총은 더 낮지만 이제 최근 10월달 마이크론이 10월 12일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부터 삼성전자도 그 다음 날이었던 10월 13일부터 반등이 시작됐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왔을 때 마이크론의 반등 시점부터 코스피 반도체 업체들도 우상향을 기록해 왔다라는 부분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우리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직전에 박스권 상단, 즉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냈다는 것에 아주 강력한 큰 우위가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노랑 속에서 좀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삼성전자도 제가 이제 66,000원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66,000, 67,000 이탈하지 않고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것은 제가 화산 폭발을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힘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79,000원,
저항 라인을 오늘 좀 강하게 뚫어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79,000원을 뚫어냈을 때 삼성전자 저는 내후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85,000원 그리고 95,000원 영역대까지 좀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중소형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등등등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방위적으로 테마 순환 슈팅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지난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램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상한가만 이제 4번 잡아냈는데요. 그 이외에 지금 저가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전일자 미국 증시에 이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강한 반격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지수 좀 전방위적인 상승 흐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축제를 즐기셔라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수요일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GST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도 시그널을 좀 남겨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매도 시그널을 이제 남겨드리는 이유는 너무 주가가 고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동사는 시가총액 3,400억대 정도가 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만드는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가 지금 치고 가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이 종목을 왜 매도 시그널을 주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기반해가지고 우리 큰 그림에서 4,000원짜리였던 주가가 최근 38,000원까지 주가가 9배 넘게 폭등한 고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굳이 신고가 돌파하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느냐,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는다면 최고가 지금 4,000원에서 9배 폭등한 고가에서 그 낙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관점. 자, 지금 정상 왔을 때 우리는 박수 치면서 하산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매도 시그널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신고가 영역대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저는 계속해서 좀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하시고 다시 바닥에 위치한 혹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기간조정 끝내고 이제 막 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정리해서 교체해서 진입기에 저가 매수기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GST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로 실적 굉장히 견고하고요. 대주주 지분도 32% 잠겨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은 이미 저가 대비 9배가 올라간 상황이다. 4,000원, 5,000원을 산 사람들은 지금 몇백 %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매수 차익실현 물량 떨어지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가는 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 보유자분들은 내 종목이 아니다. 나는 제2의 GST 종목을 바닥과 대신에 초입에서 찾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본 종목도 저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오일, 가스 발전 등 산업 설비 플랜트를 건설하는 그런 토목, 인프라 건설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 설비 공사 사업 매출이 96% 이상 발생이 되는 이제 산업 설비 관련주고요. 시총은 900억대 정도가 되는 이제 거래소 코스피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제 1,000원에서 지난해 연말 1,000원 코로나 터졌을 때는 600원에서 최근 1월달 고가 9,000원까지 거의 10배, 9배, 15배 가까이 주가가 폭등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찌됐건 이제 주가가 거의 1,500% 가까이, 1,400% 가까이 폭등하고, 지금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넘게 조정받은 상황인데요. 최근 단기 저점이 2,75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바닥 600원, 1,000원 영역대는 아니지만 과거의 9,000원까지의 대시세를 반납한 이 2,7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이종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때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2,750원 구간까지 조금 더 조정받는 거를 기다렸다가 관심 있게 추적하시다가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의 관망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아직까지 좀 거리대금이 줄면서 우하향을 기록했던 그 추세를 좀 이겨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점 다지고 대량 거리대금 터지면서 이 추세를 극복하는 이 저항 구간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벨시세 초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시면서 우리 차트 거래량 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졌을 때 한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빠졌을 때 2,700원, 2,750원 부근에서 일정 손절 잡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의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마인드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정 시 분할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1,500억 정도가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입니다. 대주주가 지분 6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즉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는 900억을 제외한 60%를 제외한 거의 뭐 600억 정도의 그런 지분이 유통되어 있다, 주식이 유통되어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맞춤 기술을 조합해가지고 다양한 산업군과 업무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인공지능 민간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인공지능 단일 매출 약 83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나감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우리 11월 23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마인드랩의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회사가 밝히고 있는 부분은 전체 회사 직원들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인구라기보다는 직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화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음성인식, 이상행동 탐지 등의 40개 이상의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모듈화해가지고 특정 산업에 적용시키기 편리하게 좀 변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오케스트라라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상품화시키는데 좀 확장시켜 나가는데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당사의 이제 연구 인력 같은 경우는 박사급 인력이 2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29명 인력이 인공지능 연구 개발하고 있고 총 35개의 정보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내 인공지능 기술을 좀 연구하는 그런 랩,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공대나 서울대 박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랩에서 연구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종목의 이름도 마인드랩으로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과 로봇을 점 찍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240조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집행되는 시점에 우리 로봇 관련주 지난주부터 제가 상한가만 지금 3종목 잡아냈습니다. 우리 SP 시스템즈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그리고 지난주에 로보티즈 상한가, 제가 로봇 관련주들만 3종목을 상한가 잡아냈는데, 자, 앞으로는 인공지능도 로봇의 접목이 돼서 관련된 테마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제 마인드랩이라는 기업의 공모가가 3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3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부근 혹은 공모가를 하회하는 현재 구간에서 천천히 긴 호흡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테마의 상승 턴에 이 종목 큰 수익과 행복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신규 상장된 종목들 공모가 부근까지 빠졌다면 혹은 공모가 밑으로 빠진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기간 보유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우리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오늘 이제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위원과 함께 3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제처럼 상한가를 계속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 방송 끝내기 한 10분 넘게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장 상황을 지켜보기에는 낙폭이 확대가 되다가 지금 반등을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좀 긍정적인 조언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짧게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목별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 흐름은 이제 경일자 미증시가 오늘 국내 증시도 선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어제자 기준에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주요 포인트를 잘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주도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준 모습이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 환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1190원 선을 좀 넘었던 모습이 이제 전일제가 좀 펼쳐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평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방향성 자체는 계속 상방으로 일단 보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오미크론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악재들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방향성은 상방으로 잡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SPOsel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Osel은 이제 국내 최초의 어떤 수소 연료전지 전문 회사인 CATI를 설립을 좀 시작으로 해서 14년도에 S에너지가 GS칼텍스의 이 수소 연료전지 연구개발팀 중심으로 설립한 연료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다가 설치를 해서 건물에서 필요한 전력량 중에 어떤 지저부하를 대응을 하고 일정 부분의 어떤 열 부하까지 대응할 수 있는 이 소규모 열 병합 발전기 형태의 연료전지를 좀 의미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제 10kW급의 이하의 어떤 연료전지 제품을 건물용 연료전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타입의 어떤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연료전지는 롯데캐슬 아파트, 그리고 서울 드래곤시티, 을지 트윈타워, 이런 다양한 건물들에 설치되고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진출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에서 이제 국내 쪽과 유럽 쪽에서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도시가스의 조성 또는 전력 계통의 어떤 품질, 상수도 어떤 수질 등이 해당됩니다. SPOsel은 이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 가동 시에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현지 실증으로 이제 개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럽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이 가능한 수요처는 약 1,200만 채 수준으로 30년도 기준에서 유럽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의 어떤 규모는 12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SPOsel은 유럽 시장에서 2030년도까지는 한 2,500원 정도의 어떤 매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가격적으로 좀 살펴보면 28,000원 선을 좀 강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라인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에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현 시점에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봅니다. 위로는 한 35,000원 구간대가 저항대니까 해당 저항 구간 체킹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이거는 좀 낯설어하시는 이름 자체를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헬스케어 이쪽 섹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이랑 이제 자회사 매각 등으로 해서 사업 효율화 쪽으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무가라는 기업의 어떤 인수로 카메라 모듈 이 솔루션 부문에 확장을 좀 나섰었고, 올해는 이제 드림텍 오토모티브 지분 매각으로 적자 사업도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꾸준한 사업 재편으로 해서 이제 드림텍 방향성 자체는 한결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존 사업과 이제 특성이 좀 상이한 이런 자동차 부품 사업은 정리를 좀 하고, 카메라 모듈 이 솔루션 부문으로 좀 확장을 하고 스마트폰 관련 시너지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지분 매각 자금, 이 드림텍 오토모티브의 지분 매각 자금은 바이오라든가 5G 관련된 어떤 사업 쪽으로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확장 기조에서 지금 현재는 선택과 집중으로 노선을 선회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 드림텍 오토모티브의 이 지분 전략을 이 SM에게 이제 좀 전량 매각을 좀 했었는데, 그 대금이 한 2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50억 정도로 재무구조 자체가 좀 이 드림텍의 경우는 한층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드림텍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 지문 인식 모듈이라든가 스마트폰 부품을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다각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매출의 안정성을 좀 높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자동차 부품, 뭐 바이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진출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매출이 확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쪽 섹터 같은 경우 지금 이 그린텍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카메라 모듈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뭐 전장 사업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휴대폰 관련해서 이 폴더블 폰이라든가 이쪽 섹터에서도 계속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 성장성의 어떤 섹터적인 부분은 좀 높고요. 또 이번에 그 지난해 기준으로 나무가의 인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존 사업의 확장력을 좀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기준에서 이제 그 나무가를 인수를 했었는데 지문인식 중심이었던 기존 스마트 부품 사업을 카메라 모듈로 완전히 좀 변형을 했고 나무가 인수 효과로 해서 매출을 1조 원 수준도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텍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에서 이제 연결 기준에서 1조 수준의 1조 한 450억 수준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19년도 대비해서 8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에서는 한 5,600억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았죠. 그래서 매출의 40% 수준이 이제 이 4,300억 정도가 나무가로 대표되는 이 카메라 모듈 솔루션에서 창출이 됐고요. 뭐 유가 상장 1년 만에 이제 조단위 매출을 달성한 셈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 신사업적으로 되는 이쪽 부분들도 물론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보다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 부분 역시나 이제 성과는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센서 제품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기대감을 낳고 있는 부분이고, 바이오 부분의 어떤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내년 기준 이제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기준 이제 뭐 의료 사업기기 부분에서는 200억 정도의 어떤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 다 바이오 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FDA 승인이 필요 없는 인도 등에서 판매된 물량인데 이 정도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뭐 FDA가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굉장히 강하게 모멘텀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시세를 내기 위한 숨고르기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고점까지도 시세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PBBS, 그러니까 경피 약물 전달 체계, 그러니까 테이프 체제를 어떤 피부에 부착을 해서 약효 성분을 이제 피부에 침투시키고 모세혈관 쪽으로 이제 흡수시켜서 체내로 보낸 어떤 약물 투여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이큐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장품이라든가 ODM을 이제 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오리지널 제량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임상 3상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했었던 이 셀트리온 쪽과 이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이제 했었었죠. 이후에 이제 이 도네페질에 대한 어떤 마지막 관문이었던 식약처의 품목허가 승인도 나타나면서 이번에 이제 세계 최초의 어떤 도네페질의 상용화 성공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도네페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FDA 승인을 받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증부터 중증도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까지도 폭넓게 처방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네페질 같은 경우는 제형 개발 어려움으로 경구용으로만 좀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아이큐어 쪽에서는 성공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기대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국내 시장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이제 4월에 미국의 FDA에서 임상 1상을 이미 승인을 받았고 2026년도 기준에서는 하반기 기준에서 미국의 피임자 투약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판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2025년도까지 계속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큐어 역시나 지금 현재 이 고가 이 35,000원대까지도 하나의 매직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전체가 하나의 박스권이고요. 35,000원 선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그런 회사라고 봅니다. 오늘 뭐 세 종목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큐어라든가 아니면은 그린텍이라든가 그리고 SP월세 모두 다 괜찮은 그런 기업이라 봅니다. 다만 SP월세는 이미 좀 주가가 한번 반영됐다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저점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린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카메라 모듈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이 도네페질의 어떤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그리고 3가지 종목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7,456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또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여전히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